자, 이제 허가를 받는 절차가 오히려 더 중요해서요. 452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허가 대상 토지 거래 첫 번째 줄에 소유권 플러스 지상권도 받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지상권에다가 별표를 치워놓고 뭐랑 헷갈리면 안 돼? 외국인 특례. 아까 외국인 특례는 지상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거래 허가는 지상권도 허가를 받는다. 그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건데 가로 내용 대가를 받고 무슨 말이에요? 유상만. 무상은 안 받아요. 유상. 그러니까 증여 이런 건 받는 게 아니에요. 무상이니까 유상만. 그리고 두 번째 줄 맨 옆에 계약도 받고 예약도 받아야 돼요. 계약, 예약도 포함. 그럼 질문. 예약 그러면 뭐 떠오르는 거 없나요? 매매 계약 체결했대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대. 매매 예약이면 뭐 해주는 거야? 가등기. 보존 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 그러니까 가등기 할 때도 받아야 한다고요. 예약은 가등기가 떠올라야지. 매매 계약 체결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고 예약은 가등기니까 가등기 할 때도 받는다. 허가를. 그리고 사전허가 공동신청이에요. 사전허가 공동신청 그렇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뭔데요? 지상권도 받는다는 거. 소유권 플러스 지상권. 외국인 특례랑 헷갈리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양가로 2번에 허가 대상 면적이 있는데 밑에 표에 있는 이 면적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것만 공법에 있을 때 독자적으로 나온 적도 있으니까 이 정도 면적은 외우고 있어야 되겠다. 면적을. 필요한 것 정도만 보면. 그래서 면적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나눠야 돼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나누겠다. 자, 다르기 때문에 나눠야 되는 거죠.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그리고 미지정 구역이 있는 거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도 표에 구분되어 있잖아요. 책에. 다르다. 한자로 뭐라 그러면 상이하다 이렇게 부르죠. 다르다. 상이하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200이에요. 상이하다. 그리고 공, 유 이렇게 외우지. 공유. 공업지역은 660. 공, 유 이렇게 한다고. 공유. 탤런트 있잖아. 커피 광고하는 애. 카누 광고하는 애. 공유. 도깨비 나왔던 애. 케이블에 또 하더라고요. 케이블에 뭐 하냐면 진짜 황당하게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고 알아요? 거기 공유가 나왔었어. 거기서 인기 얻었거든요. 예, 그거 요즘 케이블에서 그거 하고 있더라고. 아, 정말 너무 울고 먹는다 정말. 커피 프린스. 물론 제가 봤다는 게 아니라 저도 드라마는 끊었어요. 이제 드라마 안 봐. 그냥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공유. 공업지역은 660. 공유 하는 거고. 녹십자. 들어보셨잖아요. 적십자도 있지만 녹십자도 있어요. 녹지지역은 100. 녹십자. 제약회사죠. 녹십자. 그리고 미지정 구역은 90 하는 거지. 구역은 90이다. 이 정도는 외워야죠. 이것도 못 외우면 어떻게 된다? 죽어, 이씨. 주거지역은 180. 죽어, 이씨. 하는 거니까. 욕할 수는 없잖아. 죽어, 이씨. 예? 이렇게. 이 정도 외워야 된다고. 못 외우면 죽어, 이씨. 예, 하는 거고. 이거 외웠으면 이제 기타 지역, 농지, 임야, 이렇게. 기타 지역은 농지도 임야도 아닌 거예요.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외우면 외울 수 있다.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다르다. 상이하다. 상업지역은 얼마? 200. 상이하다. 공유 660. 공유 공업지역은 660. 녹십자 녹지지역은 100. 녹십자 미지정 구역은 90. 구역이니까 90. 이것도 못 외우면 죽어 이씨. 주거지역은 180. 죽어 이씨. 외웠으면 이제 도시지역 외지역은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 자, 이 기준 면적 초과시에 허가를 받는 거예요. 많이 사야 투기가 되니까. 기준 면적 이하는 허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표에는 다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요 기준 면적 초과하면 허가를 받는 거니까. 기준 면적 초과 시에 허가를 받는 거다.
초과시에. 그리고 표 위에 두 번째 줄 보면 기준 면적이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겠다. 10% 이상 300% 이하 범위 내에서. 근데 일단 이 기준 면적을 외우는 게 중요하다. 일단 이거를. 밑에 그림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453페이지에서 작년에 나온 건 양가로 3번이었죠. 허가 신청서 제출. 사전허가 공동 신청이고 누구한테 이거를 제출하는 건데 허가권자,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국장,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국장, 시도지사는 지정권자잖아요. 허가권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454페이지에서 맨 위에 표를 보면 박스를 보면 454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서 6번과 7번 또 별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6번과 7번이 별표였고 여기서도 6번과 7번이. 뭐냐면 투기를 막고자 6번 토지 이용 계획, 7번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것도 신청서에 적혀 있어야 된대요. 우리 투기 과열 지구내 주택이고 실제 거래 가격 3억 이상이면 뭐였죠?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이었어요. 주택이니까 입주 계획. 지금은 토지니까 입주 계획이 아니라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것도 신청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근데 옆에다가 박스 옆에다가 개공 인적사항 X 적어놔야 돼. 개공 인적사항은 1번부터 7번까지 없어요. 개공 인적사항은. 왜냐하면 개공은 신청 의무가 없으니까. 개공이 이걸 중개했다고 개공이 토지거래허가 신청 의무 그런 건 없다고. 개공은 뭐만 있는 건데 부동산 거래 신고만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만. 허가 신청은 의무가 없다. 그래서 개공 인적사항 X. 신청서에 적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옆에 보세요. 작년에 나왔었지. 대표 예제 455페이지에서 대표 예제.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될 것이 아닌 것을 찾아봐. 답은 2번. 거래를 중개한 개공이 성명, 주소 이런 인적사항은 신청서에 적는 게 아니라고요. 왜 아니다? 개공은 신청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랑 관련된 거잖아요. 개공은 중개할 수는 있지만 허가 받으면 된다고 알려주면 되는 거지. 신청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됐고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다. 허가 신청서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거고 사전허가 공동신청이고 그리고 허가 신청서에는 토지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되지만 개공 인적사항은 필요 없다. 그런 건 포함될 필요가 없다. 그렇게요. 됐고 이제 또 필요한 게 459페이지 넘어가서 보면 양가로 5번 허가 신청이 철인데요. 자, 처리 기간이 15일이에요. 459페이지에서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에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를 해주래요. 아니면 선매 협의 사실 통지해주고 그 옆에다가 아니면 위에다 전개 놨겠다. 위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1개월이 아닌 거. 이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잘 모르면 다 1개월이에요.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잘 모르면 다 1개월. 1개월이 아닌 거 첫 번째 이거예요. 허가, 불허가, 처리기간, 허가, 불허가, 처리기간 15일. 두 번째, 선매라는 게 나오는데 이따가 선매 협의를 시작하는 것도 15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따 뭐가 나오냐면 이행강제금이 나와요.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겠대요. 이의 제기. 30일이에요. 1개월이 아니라. 자, 질문. 30일, 1개월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이에요. 1개월, 30일이 같은 말이 아니라고. 다른 말. 다른 말이니까 달리 돼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더 긴 건데? 30일이 더 길어. 날짜로 되는 게 더 길어요. 왜 그래? 날짜로 되는 건 공무원이 출근한 기간만 치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계산해. 그러니까 30일 있으면 1개월보다 더 길어진다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다 뺀다고. 더 길어져.
7일, 일주일 달라요. 뭐가 길어? 7일이 더 길어. 날짜로 돼 있으면 주말을 뺀다고요, 다. 그 7일이면 이틀 더 붙여주겠죠. 토요일을 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르다. 어쨌든 뭐 거기까지 안 나오지만 다른 거예요. 30일이라고 이건. 1개월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빼고는 다 1개월. 이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잘 모르겠다. 1개월. 무진장 많아 1개월짜리가. 잘 모르면 다 1개월. 1개월이 아닌 것만 기억하고 있는 게 더 빨라요. 세 가지는 1개월이 아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다. 허가, 불허가 처리기간이 15일이고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도 해줘야 돼요. 셋 중 한 가지를 해줘야 돼. 15일 이내에 뭔가 공무원이 조치를 취해주라고요. 액션을. 처리기간이니까.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했대요? 멍 때린 거야. 그 선매라고 돼 있는 참고 밑에 보시면 참고 밑에 두 번째 줄에 그 기간이 끝난 날이 다음 날에 허가가 의제가 된대요. 뭐 한 거냐면 미처리를 한 거예요. 액션을 취하지 않은 거야. 허가도 안 해주고 불허가도 안 해주고 선매 협의 사실 통지도 안 하고 공무원이 멍 때렸어요. 멍. 미처리. 누구 잘못? 공무원 잘못. 허가가 의제가 된다고. 언제? 기간 끝난 날이 다음 날에. 끝난 날에 X. 끝난 날이 다음 날에. 15일째 되는 날에 X. 그 다음 날에 허가 의제.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참고 밑에 읽고 있어요, 지금. 참고 밑에. 허가증이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 선매 협의사실 통지 없대요. 아무것도 안 했대, 공무원이. 미처리를 한 거야. 액션을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공무원 잘못이니까 허가가 의제가 되는데 그 시점이 기간 끝난 날이 다음 날이다. 끝난 날에 이렇게 잘 나온다고, X. 끝난 날이 다음 날에 허가가 의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양가로 6번은 허가를 받지 않으면 2학년 2반 X 2년 토지가격 30% 벌금이에요.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2학년 2반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2학년 토지가격 30% 벌금이고 그 계약은 무효인데 무슨 무효? 유동종 무효.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 유동종 무효. 뭐랑 헷갈리면 안 돼요? 외국인 특례. 질문. 외국인 특례에서는 허가 안 받으면 2학년 2반이었어요? 그 계약은 유동종 무효예요? 아니 그냥 무효야. 확정종 무효예요. 토지거래 허가일 때만 유동종 무효. 허가 받으면 소급해서 효력 발생하는 거 그거. 그리고 2학년 2반이 아니라 2학년 토지가격 30% 벌금이고. 그러니까 외국인 특례랑만 헷갈리지 않으면 된다고. 차이점 두 가지 나왔네 벌써. 외국인 특례에서는 지상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거래 허가는 지상권도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외국인 특례는 허가 안 받으면 2학년 2반 확정종 무효. 토지거래 허가는 2학년 토지가격 30% 벌금 그리고 유동종 무효. 허가 안 받으면 차이점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유동종 무효 판례가 나오는데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거죠. 민법 시간에 배웠다고 치고 민법 시간에 넘어가면 되고. 자 이제 466페이지에서 3번 허가 기준은 안 보셔도 돼요. 허가 기준이 너무 많아. 469페이지까지가 허가 기준이야, 이게. 못 외워. 제껴. 다만, 466페이지 제목 위에다가, 허가 기준 제목 위에다가 한 가지는 적어놔야죠. 가격은 허가 기준 X. 가격은 허가 기준 X. 가격은 허가 기준이 아니에요. 가격은. 그러니까 이렇게 불어가면 안 돼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불허가를 했는데 가격이 매매 금액이 너무 낮다고. 야, 금액이 너무 낮아. 불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격은 허가 기준이 아니니까요. 가격을 심사하지는 않는다. 다른 이유를 들어서 불허가를 하는 거지. 됐고. 그 다음 470페이지 넘어가세요. 이의신청과 매수청구인데 양가로 1번 이의신청, 양가로 2번 매수청구예요. 다 1개월이라고 돼 있네. 1개월이 아닌 건 이 세 가지였으니까 이의신청 1개월. 이의제기는 30일이죠. 이의신청은 뭐냐면 허가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거예요. 허가 처분 나와도 불복할 수 있어요. 허가나 불허가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는 거죠. 이건 이의제기고 얘는 이의신청이고 다르잖아 또. 이의신청은 1개월이에요. 양가로 2번 매수청구는 쉬워요. 네가 불허가를 했으니까 네가 사라고 하는 게 매수청구예요. 언제까지 하래요? 1개월. 잘 모르면 다 1개월. 이의신청은 허가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매수청구는 불허가 처분 시
그때 네가 불허가를 했으니까 네가 사라고 하는 게 매수 청구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선매랑 차이점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매수 청구라는 게 있고 옆에 선매가 있죠. 선매라는 게 있어요. 다른 건데 먼저 산다는 얘기예요. 국가 등이 먼저 사는 거예요. 자, 시기가 다르거든요. 시기.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시. 네가 불허가 했으니까 네가 사라고 하는 거. 불허가 처분시. 선매는요. 허가 신청 시 하는 거예요. 허가 신청 들어오면 허가 불허가를 하기 전에 국가 등이 먼저 사는 거예요. 협의해서. 허가 불허가 하기 전에 먼저 사는 거예요. 허가 신청 들어오면. 마침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였대요. 그러면 국가 등이 먼저 살 수 있어. 매수인보다 먼저 사는 거예요. 허가 신청 시. 그러니까 선매가 불허가 처분 시 한다 그러면 X라고요. 허가 불허가를 하기 전에 허가 신청 들어오면 먼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달라요.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가 가격 기준이에요. 공시지가가. 선매는 감정 가격이에요. 둘 다 예외는 똑같아. 허가 신청서에 낮은 금액 적혀 있으면 그걸로 할 수 있어요. 항상 법에서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낮은 거라고 돼 있어. 두 가지 비교해서 낮은 거. 허가 신청서에 매도인 매수인은 더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하려고 했대요. 급매물이어서 더 싼 가격으로 팔려고 했던 거야. 그럼 그걸로 할 수 있다고. 항상 비교해서 낮은 거. 근데 원칙이 일단 이렇다고요. 선매는 감정가격, 선매는 감정가격,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란 말이에요. 원칙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우죠. 선감, 매공시 이렇게 외워요. 선감, 매공시. 어디서 따온 건데 제가 이거? 영감, 왜 불러? 어디서 따온 거야? 영감, 왜 불러? 선감, 매공시. 감이 똑같으니까. 음악적인 완성도도 나름대로 저한테는 중요해. 영감, 왜 불러? 선감, 매공시. 이렇게 하는 거지. 선감, 매공시. 또 내일 아침에 또 영감, 왜 불러?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날 것 같아. 선감, 매공시. 선매가 감정가격, 매수 청구가 공시지가. 그래서 선매랑 매수 청구는 차이점 두 가지만 알면 끝난다. 그렇게. 그리고 옆에 이제 선매를 잠깐 보세요. 선매를 보면 선매는 거기 양가로 2번 대상 토지가 다음 페이지에 두 가지예요. 472페이지에서 두 가지인데 맨 위에 박스가 공익사업용 토지랑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 두 가지예요. 공익사업용 토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 472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공익사업용 토지에 하나다 X. 대상 토지 두 가지다. 선매 대상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하나다 그러면 X고 밑에 선매는 협의제도니까 국가 등을 선매자로 지정해서 협의해서 사게 하는 거예요. 협의해서. 근데 보세요. 다 1개월이에요. 1개월인데 양가로 3번에서 세 번째 줄 15일이 보이잖아. 15일. 뭘까요? 이거지. 선매 협의를 하는 거, 시작하는 게 15일이에요. 선매자 지정 통지 1개월, 선매 협의 완료 1개월, 선매 협의 조서 제출 1개월, 다 1개월. 다만 선매에서 이것만 선매 협의를 하는 거, 시작하는 게 15일. 선매자로 지정 통지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시작하래, 선매 협의를. 완료는 1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시작이 15일이에요. 시작이니까 15일. 시작이니까 15일. 잘 모르면 다 1개월이 아닌 거 세 가지만 외우고 있자. 허가 불허가 처리 기간 15일. 선매 협의 시작하는 거 15일. 이행강제금 부과의 이의제기가 30일. 그거 아니면 다 1개월. 이의신청 1개월. 매수 청구 1개월. 선매에서도 다 1개월. 한 가지만 빼고 선매협의 시작만 15일. 그렇게 되고. 이제 이행강제금이죠. 이행강제금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474페이지에서 6번 토지 이용 의무 및 이행명령. 474페이지에서 토지 이용 의무 및 이행명령이고 옆에 보세요.
475페이지에서 토지 이용 의무 이런 거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토지 이용 의무예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는 거. 그 기간이 정해져 있네. 이용 의무 기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용 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고 넘겨보면 그 기간이 나오게 돼요. 근데 어렵지 않거든요. 476페이지, 477페이지. 와, 굉장히 많네. 이게 이용 의무 기간이야. 이용 의무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기간. 이거 다 어떻게 외워 우리가? 외울 수 있어요. 자, 이용 의무 기간 몇 년일까요? 2년. 우리 이용 의무 기간이잖아. 그럼 2년이에요. 476페이지 2년. 이용 의무 기간 2년. 잘 모르면 2년. 근데 사업 시행 이런 말이 보여요. 사업 시행. 이런 말이 보이면요. 4년이에요. 사업 시행. 4년. 그죠? 현상 보존 5년이에요. 그 셋 중 하나예요. 2년, 4년, 5년 셋 중 하나야. 근데 이용 의무 기간이니까 2년, 이용 의무 기간 2년, 사업 시행 4년, 현상 보존은 5년. 현상 보존은 왜 5년이냐면 5자가 보이거든요.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이잖아. 현상 보존에서 여기 5자 있잖아. 안 보여요? 현상 보존, 현상 보존. 5자 보이잖아. 현상 보존. 이렇게 하면 5자잖아. 현상 보존 5년. 추잡스럽지만 현상 보존 5년. 현상 보존 5년. 현상 보존 5년. 5자가 보인다. 여기 477페이지 맨 밑에 있는 현상 보존. 현상 477페이지 맨 밑에 현상 보존 5년. 5자가 보이니까 이용 의무 기간 2년, 사업 시행 4년, 현상 보존 5년. 그렇게 하는 거죠. 됐고. 넘겨보면 478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이행명령. 자, 이행명령 옆에 적어놔야 돼요. 순서를.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그럼 뭐 하냐면 이걸 이행하라고 이행명령을 하는 거야. 3월 이내 문서로 이행명령. 이행명령을 불이행해요. 그럼 그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 이행할 때까지, 이행명령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지. 순서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용의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대요.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 그게 아니라고. 이행명령을 먼저 하라고. 이행하라고. 그걸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 순서가. 그 순서를 적어놔야 돼. 이행강제금이 어떤 순서로 부과되는지. 그 순서를. 이런 순서다, 이런 순서.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아니다. 이행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최대 10%까지 479페이지에서 메뉴의 박스 4가지. 이것도 독자적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외워야 돼, 숫자들을. 박스. 뭐라고 돼 있냐면 방치, 이행강제금, 방치가 있고 임대가 있고 오용, 승인받지 않고 목적 변경 잘못 이용, 오용이 있고 기타 나머지들. 방치는 몇 프로? 10%. 방치는 10%. 임대는 7%. 자기가 이용하지 않고 빌려준 거 임대 7%. 오용 5%죠. 승인받지 않고 목적 변경 잘못 이용, 오용 5%. 기타 7%. 추잡스럽지만 최선을 다해서 외워야 된다. 방치 10%, 임대 7%, 오용 5%, 기타 7%. 이행강제금도.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이용 의무 기간 내에만 부과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용 의무 기간 내에만. 그럼 현상 보존은 1년에 한 번씩이니까 5번까지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행명령을 이행을 하면 새로운 거는 중지, 부과된 건 징수를 하죠. 그래서 479페이지 양가로 4번의 네 번째 줄, 최초 이행명령 있었던 날 기준에서 1년에 한 번씩 반복 부과하는 거고, 그리고 이의제기는 30일인 거 아까 설명드렸고, 그 밑에
허가관청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용 의무 기간 내에만 부과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계속 읽어보면 새로운 거는 중지, 부과된 건 징수. 그죠? 두 번째 단락 밑에,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인 거죠. 허가관청은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죠? 이용 의무 기간 내에만 부과하는 거니까. 또한 이행명령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거는 중지, 부과된 건 징수 이렇게 돼 있잖아. 이미 부과된 거를 면제한다. X, 면제하는 게 아니라 징수. 부과된 건 징수, 새로운 거는 중지. 이행명령을 이행을 하게 되면 거기까지 보시면 되죠.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이 얼마인지도 외우고 있어야 되고 순서도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허가받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라. 근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용 의무 기간이. 이용 의무 기간 2년, 사업 시행 4년, 현상 보존 5년.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을 하고 이행 명령을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최대 10%까지 방치가 10%, 임대 7%, 오용 5%, 기타 7%. 그리고 이용 의무 기간 내에만 부과하는 거고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거는 중지, 부과된 건 징수.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는 30일이었어요. 1개월이 아니라 30일. 1개월이 아닌 건 세 가지였으니까. 허가 불허가 처리기간 15일. 선매협의 시작하는 거 15일.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 30일. 아까 이의 신청은 1개월이었어요. 다른 거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필요한 거 몇 가지만 더 보면요. 480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허가 의제는 국가 등 허가 의제니까 제목만 잘 보세요. 481페이지에서 국가 등 허가 의제는 국가는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협의를 한대요. 내가 국가인데 허가 신청은 좀 그렇잖아.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가 의제가 된다. 그런 거고 중요하진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다음 페이지에 허가가 배제되는 게 중요해요.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양가로 2번 허가 규정 적용 제외. 적용 제외 가로하고 그러니까 허가 면제라고 적어놔. 이 적용 제외가 가로하고 허가 면제예요. 허가 규정이 적용이 안 되니까 허가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2번 박스에서 별표. 토지 수용, 경매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질문. 혹시 판결은 허가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판결은 받아야 돼요. 판결은 받아야 돼요. 경매는 안 받아도 돼요. 경매 시에는 토지거래 허가 면제가 돼요. 토지 수용도 이거는 투기랑 상관이 없잖아요. 국가가 공익사업에 쓰려고 소유권 걷어들이는 거니까. 근데 경매가 면제가 된다는 게 되게 특이한 거야. 나왔었죠, 시험에. 경매, 토지 수용 두 가지만 기억하자.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가 된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경매, 허면유 이렇게 적어놔. 경매, 허면유. 우리에게 유리한 거 인정 안 돼요. 이렇게. 경매는 우리에게 유리한 거 인정 안 돼요. 인정이 안 되거든요. 경매는. 자, 뭐가 유리한데요? 분납하는 거. 경매 시에 분납하는 거 유리하잖아. 우리한테. 인정 안 돼요. 일시불 완납. 그리고 명의자 변경하는 거. 내가 돈 안 내고 친구 명의로 바꾸겠대. 안 돼요. 경매는. 그리고 쇼 붙이는 거. 수의계야. 판사한테 가서 쇼 붙이겠대. 안 된다고 그런 거. 경매는 우리 국민들에게 유리한 게 인정이 안 돼요. 분납 인정 안 되고요. 명의자 변경 인정 안 되고요. 수의계약 인정 안 되고요. 경매 허면유 우리에게 유리한 거 인정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경매 허면유니까 무슨 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는 면제가 되고요. 그 말이에요. 경매 허면유니까. 그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나요?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되는 건 우리한테 유리하잖아. 그것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경매
허면유 토지거래 허가는 면제가 되고요. 나머지 유리한 건 인정이 안 돼요. 경매 허면유 토지거래 허가만 면제가 되고요. 나머지 유리한 거 인정이 안 돼요. 됐나요? 야, 된 거예요. 경매 허면유 토지거래 허가만 면제가 되고요. 그렇게. 자, 앞에 가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480페이지에 있는 문제예요. 요게 480페이지 요 문제가 중개 실무로 넘어와서 처음 나온 문제야. 중개 실무로 넘어와서 480페이지에서 대표 예제 문제 풀어볼게요. 옳은 거 모두 골라봐. 자, 기억.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회록 발생 맞네. 자, 이게 왜 5일 후에요? 축소, 해제, 재지정은 즉시 회록 발생이잖아.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제가 처음 지정이라 그랬잖아요. 아무런 말이 없잖아. 처음 지정은 5일 후. 맞다. 축소, 해제, 재지정은 즉시 회록 발생하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처음 지정 5일 후에. 니은, 경매, 허면유, 토지거래, 허가 면제되고요. 경매, 허면유. 그거. 그러니까 경매 시에는 토지거래 허가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고. 이게 허가가 면제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허가 안 받아도 된다. 맞고. 그 다음 디귿은 자기 거주형 주택용지래요. 2년. 맞네? 왜? 이용 의무 기간 2년이라고 했잖아요. 2년. 사업시행 그런 말 보여요? 안 보이잖아. 현상보전 그런 말 안 보이잖아. 이용 의무 기간 2년. 이렇게 하는 거고. 리을은 이행명령을 이행했대요. 그러면 새로운 건 중지고 부과된 건 어떻게 한다? 징수한다. 새로운 거는 중지, 부과된 건 징수. 그렇게 들어가죠. 근데 징수에서는 안 된다니까 틀렸잖아요. 그래서 리을만 틀렸네. 이렇게. 이행명령 이행하면 새로운 건 중지, 부과된 건 징수. 그렇게. 됐고.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토지거래가 끝나는 거고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된다. 여기까지가 토지거래가 끝나는 거야, 이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와. 야, 진짜, 이걸. 근데, 하시긴 하셔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거 외국인 특례는 꼭 맞춰야 된다고. 외국인 특례는 양이 너무 적잖아. 외국인 특례는. 이렇게 하면 이제 법령 파트가 끝나는 거고요. 이제 중개 실무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문제, 우리가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를 구성을 법령 파트가 있고 실무 파트가 있는 거예요. 이 법령 파트가 두 가지인 거지. 공인중개사법 23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오늘 한 거 외국인 특례 그리고 토지거래가 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에요. 신고 등에 관한 법 허가도 있으니까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얘가 5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법령에서 28문제, 실무에서 12문제 이렇게 나와요. 실무에서 12문제, 법령 28문제, 40문제 나오잖아요. 이제 법령 파트가 끝난 거고요. 실무는 문제가 매년 나오는 게 있고 자주 나오는 게 있고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자, 매년 나오는 거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한 문제, 상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한 문제, 경매 한 문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한 문제. 근데 보세요. 얘네들 양이 굉장히 많아. 주임법, 상임법, 이 토지거래허가 방금 한 것보다 더 많아, 양이. 얘네들. 경매 내용 좀 어려워요. 양도 많고. 얘도 공인중개사법 얘만큼이나 양이 많아. 대리인 등록. 한 문제씩 나오긴 하는데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도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얘네들은 그거보다 지금 한 거보다 양이 더 많다고.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는데. 그래서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걸로 어떻게 하는 거고 그냥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거 듣고 어떻게 해보는 거고 나중에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만 잘 보고 그냥 가시는 거야. 얘네들은. 따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고. 혼자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고.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매년 나오긴 하지만, 매년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외국인 특례는 그건 얼마나 고마운 건데, 양이 적은데 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걸 공부하시는 거지, 얘네들은 그냥 수업만 듣고 버텨보는 거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도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이. 이렇게 5문제는 정해졌어요. 딱딱 정해졌어. 근데 얘도 아주 진상스러워. 아, 이것도 만만치 않아. 정해졌어. 이제 매년 나오는 거, 자주 나오는 거, 명의신탁,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법이죠. 민법 시간에 배우죠. 작년에 안 나왔지만 부동산 실명법. 작년, 재작년까지는 거의 뭐 자주 나왔었어요. 한 문제. 그리고 농지법. 얘는 사실 뭐 거의 매년 나와요. 농지법은. 작년도 나왔고 재작년도 나왔고 농지법.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 공법 시간에 배운 걸로 갖다 푸시면 되고 부동산 실명법. 민법 시간에 배운 걸로 푸시면 되고 그 다음 분묘기지권. 얘도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걸로 푸시면 돼요. 작년에 나왔었죠? 분묘기지권. 그리고 얘랑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있어요. 장사법. 합해서 한 문제가 나오고 자주. 생각보다는 자주.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8문제는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거지. 나머지는요. 4문제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2문제는 아예 어려운 게 나와. 그냥 틀리라고 던져. 틀리라고. 맞출 수가 없어. 나머지 2문제는 뭐 세법이 나올 수 있고 공법이 나올 수 있고 민법에서 그냥 뭐 법정지상권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요거 매년 나오는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하고 제가 얘는 뭐 부동산 실명법은 민법 시간에 배운 걸로 푸시면 되고 농지법도 마찬가지. 공법 시간에 배운 거. 얘도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운 걸로. 다 민법 시간에 배운 걸로 하면 되죠. 경매도 민법 시간에 웬만큼 배워놓으면 금방 돼요. 그러니까 민법만 되어 있으면 사실 웬만큼 돼. 예. 민법이 안 돼 있으면 안 돼. 자, 제가 6월 달까지는 민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냥 모의고사 보면 그냥 70점. 시간 내에 풀어서 70점. 그러려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1차, 2차를 같이 하시면 민법이 6월달까지는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냥 70점 나오게. 그럼 2차만 하시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다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해야 돼. 왜냐면 최근에 2차가 좀 어려워져갖고 잘못하다가 한 바퀴 돌거든요. 원래는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붙거든. 웬만하면.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 붙지만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 5월 달에 다음 달이죠. 그때 이제 2차 하겠다고 나와. 싹. 와, 그러면 정신없어. 너무 공부 안 했잖아요. 작년에 했으니까 난 좀 이제 뭐 2차 5월 달에 더 안 돼. 막 시간도 쫓기니까 불안해서 안 돼. 제 친구가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제 친구 서울대 나오네? 제 친구인데 작년에 2차만 했어. 5월 달에 떨어졌어. 공법과락으로. 서울대 나오고 남들이 알아주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떨어져서 2차만 했는데. 물론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했으니까 핑계는 있지. 너무 늦게 시작했잖아. 5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거죠. 이제 정신없이 하다가 떨어졌어. 다시 하고 한 바퀴 돌아서 지금 다시 하고 있어. 화딱지 나니까 이제 포기는 못하고 다시 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답이 없다고 심란하다고 아주 그냥 그거 지금 어쨌든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나온 분들은 괜찮고 5월 때부터 나오신 분들은 진짜 미친 듯이 해야 된다고. 미친 듯이. 안 그러면 떨어지니까. 1차, 2차 같이 하시면 아직까지도 6월 달까지도 민법을 할 때라고. 민법을. 그냥 2차는 수업 듣고 버티고 1차만 되어 있으면 2차는 되니까 그렇게 70점, 민법 70점 그거를 무조건 목표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뭐 한 가지만 더 제가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게 올해는 제가 느낌이 쌓여서 나올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주에 중개실물을 정리 좀 하고 필요한 것도 정리하고 오늘은 요거 한 가지를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뭐냐면 거민인데 이 거민이 18회 때 나왔거든요. 18회 때. 그리고 24회 때 나왔어요. 6년 만에 나왔죠?
올해가 30회잖아. 딱 묘니까 또 나올 것 같아, 느낌이. 그 느낌이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한번 보고 가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볼 시간이 없어갖고 이런 것들을 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민을 좀 볼게요. 거민. 어디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인데 좀 찾아볼게요. 이거 찾기가 좀 힘들어. 거민이. 어디 있겠냐면 좀 앞쪽에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거민제도거든요. 뒤에 있을 수 있겠네요. 682페이지? 네, 682페이지 거민제도. 보세요. 18회, 24회 딱딱 찍혀있잖아. 30회 또 찍힐 확률이 있으니까 또 안 보기는 좀 그렇거든요. 거민 언제 하는 거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아까 매매는 보세요. 매매는 어떻게 했죠?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거민은 안 받아요. 거민 의제가 되니까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받아서 그걸 등기하는 거야. 근데 교환이나 증여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으니까 거민 받고 등기를 해야 된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거다. 얘가. 그래서 거민 대상인 거 4가지를 딱 적어놔야 돼요. 거기 굵은색 1번 거민제도 옆에다가 거민 받는 거 4가지. 문제가 나오면 거기서 나오거든요. 거민 대상 4가지. 그래서 교환, 그 다음 증여, 그 다음 판결서, 그 다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할 때 4가지. 교환, 증여, 판결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 4가지가 거민 대상이에요. 4가지가. 그건 딱 외우고 있으면 돼. 교환, 증여, 판결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그거. 그리고 683페이지에서 거민 절차를 보면 양가로 1번 거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거기 3번째 줄에 1인 신청할 수 있고 그의 위임받은 자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공동 신청이 아니에요. 1인 신청할 수 있어요. 683페이지 굵은색 2번에 양가로 1번에 3번째 줄 그리고 4번째 줄에 개공도 할 수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한 개공도 신청할 수 있지만 옆에 적어놔야 돼. 신청 의무 X. 개공은 할 수는 있지만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매년 나오다가 이제 거의 6년에 한 번씩 나오게 되는 거지. 옛날엔 매년 나왔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매년 안 나오고. 개공은 신청 의무가 없다.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거민기관은 어디죠? 시장군수구청장. 항상 부동산 관련된 건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인데 그의 위임받은 읍면동장도 3번째 줄에 있어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읍면동장이 안 나와요. 거민만 그의 위임받은 읍면동장. 계약서 들고 가서 도장 하나 받는 거예요. 계약서에다가. 그게 거민이에요. 근데 시장군수구청장이고 그의 위임받은 읍면동장도 있게 되고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 받은 다음에 그 계약서를 등기 신청할 때 갖다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신청할 때. 거기 683페이지에서 맨 밑에 양가로 3번을 보세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거민 신청을.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에요. 강남구. 여기에 있는 부동산이래요. 그러면 원본은 한 장이겠죠? 4번은요? 2통, 2장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원본 한 장, 4번 2장을 들고 강남구청장 찾아가요. 원본에다가 도장 받고 원본 돌려받아. 4번은 얘한테 주고 와요. 하나는 지가 갖고 하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송부예요. 원본은 돌려주는 거고 4번은 하나는 지가 갖고 거민받은 지가 하나 갖고 나머지 4번은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장. 근데 문제는 구가 2개래. 소초구. 그러면 어차피 원본은 하나네요. 4번 몇 장? 3장.
아까 구가 하나일 때 사본 2장이잖아. 2곳이면 3장, 3곳이면 4장, 4곳이면 5장. 시군구수에 1을 더한 만큼 사본이 추가돼요. 2곳이니까 3장. 자, 원본 1장, 사본 3장을 들고 누구 찾아가요? 아무데나. 둘 중에 아무데나. 모두 X, 각각 X. 아무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초구청장 찾아갔대요. 원본에다가 도장 받고 원본은 돌려받고, 원본은 돌려받아야지 등기하잖아요. 돌려받고 사본을 얘한테 주고 와요. 사본 1장은 얘가 갖고 나머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송부하라고. 시장구수 구청장이 송부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장. 하나는 지가 갖고, 검인을 해준 지가 갖고, 나머지 사본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 시장구수 구청장이 송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런 내용이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그 위에 그 밑에 그쵸, 양가로 3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원본과 사본 2통 들고 가고 그렇게요. 그리고 684페이지에서 양가로 4번에 검인은 형식적 심사를 한대요. 2번째 줄에 양가로 4번 2번째 줄에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만 확인. 형식적 심사. 등기도 형식적. 등기 전에 하는 검인도 형식적 심사고, 밑에 계약서 사본이 작성해 있는 내용이 굵은색 3번에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제가 설명드린 거. 원본 1장, 사본은 시군구수 플러스 1만큼 사본 추가돼서 그걸 들고 가서 아무데나 가라. 아무데나. 모두 X, 각각 X. 그리고 원본은 돌려받고 사본을 주고 오면 사본은 1장은 지가 갖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라고 돼 있죠. 굵은색 3번에서 맨 밑에, 그러니까 핵심 바로 위에 나오잖아. 핵심 바로 위에 세무서장에게 사본을 송부해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뒤에 가서 검인 문제를 하나 문제를 풀어볼게요. 한번. 있나 모르겠네. 검인 문제가. 자, 있네요. 693페이지에서 9번 문제 보세요. 693페이지 9번 문제, 24회 때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워. 18회 때 문제는 너무 쉬웠어. 검인 받는 거 골라라. 답은 증여였어. 증여. 끝. 9번 문제, 693페이지 9번 문제 보세요. 이제 1번 계약서를 작성한 갑, 개공이죠. 개공이 검인 신청할 수 없나요? 있잖아. 개공도 할 수는 있다고요. 의무가 없는 거지. 693페이지 693. 693의 9번 문제. 갑, 개공이 검인 신청할 수 있다고요. 의무가 없는 거지. 할 수 있다. 2번은 저당권의 그 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검인 받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받는 거라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받는 게 아니라. 4가지 교환, 증여, 판결서, 가등기 기한 본등기. 본등기가 뭔데요?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검인받아야지. 가등기 신청할 때 받는 게 아니라. 4가지. 저당권은 받는 거 아니고. 3번은 보존 가등기에서 뭐한대 얘가? 본등기 할 때 그때 검인받는다 맞잖아요. 답은 3번.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 검인받아. 맞다. 4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서 신고 필증 받았대요. 그럼 얘 검인 신청할 필요 있어요? 없잖아. 그때는 이 신고 필증으로 바로 가서 그냥 등기하면 된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검인이 의제가 되니까. 그죠? 검인을 안 받아도 등기할 수 있다고요. 이때는 검인이 의제가 되니까. 5번 검인은 무슨 심사? 형식적 심사. 실질적 심사가 아니라. 답은 그래서 3번. 역시 얘도 뭘 물어본 거야? 검인 대상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문제 되게 어려운데 다 맞췄네 사람들이. 왜? 이 4가지만 외우고 들어갔거든요. 검인 받는 거를. 나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3번은 가등기에서 본등기는 검인 받으라고 돼 있으니까 아 이거 맞다. 답은 3번 그렇게 하는 거지. 검인 대상 4가지만 나중에 외우고 들어가자. 얘네들은 옛날엔 다 나오고 했지만 이렇게 검인 절차들이 최근에 안 나오고 최근에는 이게 6년마다 한 번씩 검인 대상만 물어보니까 안 나온 게 뭐예요? 교환, 판결서는 아직 안 나왔네. 증여는 18회 때 나왔어요. 정답으로 18회 때. 24회 때는 얘가 나왔고 교환,
증여. 교환도 검인 받아야 돼요. 교환도. 또 검인 대상 4가지만. 그렇게 하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충분히. 좀 더 이제 힘내시면 될 것 같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